쉐리 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싱글몰트 중에서 쉐리 풍미 진한 걸 쉐리 밤, 쉐리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 쉐리 밤이라는 말 원래는 어떤 뜻이었을까요? 주류 전문 매체 바인페어에서 마침 이걸 기사로 달았는데 거기 보니까 처음에는 100%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한 것만 쉐리 밤이라고 불렀는데 점점 의미가 넓어져서 요새는 쉐리 풍미가 충분히 느껴지면 그냥 쉐리 밤, 쉐리 폭탄으로 부르게 됐다는 건데요. 주로 미국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하기는 저도 스코틀랜드 전역을 돌아다녔지만 쉐리 밤이라는 말을 하는 분은 못 봤거든요. 어쨌든 쉐리 폭탄이라고 부르는 이런 위스키, 쉐리 와인을 담았다고 빼낸 오크통, 즉 쉐리 캐스크로 숙성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크통에 있는 쉐리 와인 다 빼내면 텅 빈 통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이 빈 통에 넣은 위스키에서는 이렇게 진한 쉐리 풍미가 나는 걸까요? 네, 쉐리 와인을 빼낸다고 해도 오크통 나무가 이미 빨아들여서 품고 있는 쉐리가 많아서인데요. 오크통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6리터에 달하는 쉐리 와인이 숨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나무가 품고 있던 쉐리 와인은 숙성하는 동안 서서히 빠져나와서 위스키의 진한 쉐리 풍미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비트만큼이나 쉐리 위스키도 좋아하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쉐리 폭탄, 쉐리 밤 하면 딱 떠오르는 위스키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쉐리 3대장 가운데 하나로도 꼽히는 글렌드로낙의 세계를 탐험하려고 하는데요. 주라기 월드 애청자분이라면 너무 반가워하실 분이 게스트로 나와서 저랑 테이스팅 함께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PD 혹시 비트파예요? 쉐리파예요? 저는 은은한 비트감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아주 은은하게. 그럼 비트파? 네. 네, 스카치 싱글몰트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요새는 쉐리파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비트 위스키는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쉐리 위스키는 뭐 두루두루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인기 많은 쉐리 위스키라고 하면 맥켈란, 글렌파클라스, 글렌알라키 등등이 떠오르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글렌드로낙입니다. 자, 그럼 글렌드로낙은 어떻게 해서 애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쉐리 명가가 된 걸까요? 스코틀랜드 하일랜드 에버딘셔에 있는 글렌드로낙 증류소, 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병에 박혀 있듯이 거의 200년 전인 1826년 제임스 엘러다이스라는 분이 면허를 발급받고 합법적인 운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식 라이선스까지 받고 운영한 지 10여 년 만에 큰 사건이 터지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신PD, 증류소에 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게 아무래도 막 불과 관련된. 오, 맞다. 네, 무엇보다 흡연을 하면 안 돼요. 증류소에서는 불나면 저절로 꺼지기 전까지는 손 쓸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조차 없던 옛날엔 화재가 참 많이 났는데 1837년 글렌드로낙에서도 갑자기 불이 나서 증류소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이 사건의 여파로 창업자 엘러다이스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고 그 뒤에 글렌드로낙을 사들인 인물이 티니닉 증류소에서 위스키 만들던 월터 스콧이었는데 제가 증류소에 갔을 때 물어보니까요, 바로 이 월터 스콧이란 분이 쉐리 캐스크를 글렌드로낙 숙성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인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렌드로낙의 쉐리 위스키 역사도 상당히 깊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후 1920년에는 아주 특이한 분이 글렌드로낙의 주인이 되는데 그게 글렌피딕 창업자 윌리엄 그랜트의 막내 아들 찰스 그랜트였어요. 아니 근데 자기 집안에 글렌피딕도 있고 발베니도 있는데 뭐하러 글렌드로낙을 인수했을까 싶죠? 자, 하지만 글렌피딕과 발베니는 형들이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막내는 따로 독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찰스 그랜트 이후에도 주인이 계속 바뀌었지만 글렌드로낙은 주로 블렌디드 위스키 제조에 필요한 원액을 생산했기 때문에 20세기까지는 이름이 별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자, 하지만 2008년 글렌드로낙은 새 주인을 만나면서 쉐리 명가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는데 무명의 글렌드로낙을 톱 브랜드로 키워낸 이 인물 대체 누구였을까요? 황금의 손,
빌리 워커 기억하시죠? 쳤다 하면 홈런, 빗 맞아도 안타라는 얘기를 듣는 빌리 워커가 글렌 알라키에 앞서서 대히트시킨 브랜드가 바로 글렌 드로낙이었잖아요. 글렌 알라키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빌리 워커는 2004년 벤리악에 이어서 4년 뒤인 2008년에 글렌 드로낙을 사들였는데, 빌리 워커가 손을 대자마자 인지도, 매출, 주식 상승하면서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박을 터뜨린 뒤 빌리 워커는 지난 2016년 글렌 드로낙을 다른 두 개의 증류소와 묶어서 잭 다니엘스 갖고 있는 거대 주류기업 브라운 포맨에 팔고 떠나버렸는데요. 이 소식에 당시 호사가들은 야, 빌리 워커가 없는 글렌 드로낙? 야, 이거 얼마 못 가겠는데? 라고 우려를 했지만 이건 기우에 불과했어요. 왜냐? 글렌 드로낙의 새 주인이 된 브라운 포맨도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빌리 워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브라운 포맨이 내세운 인물, 과연 누구였느냐? 영국 BBC에서 스카치 위스키의 퍼스트 레이디다 라고 극찬을 한 레이첼 베리였어요. 위스키 애호가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에서는 레이첼 누님으로 불리는 스카치 업계를 대표하는 여성 마스터 블렌더인데요. 올해로 34년 된 이분의 위스키 경력, 와, 정말 화려합니다. 여성 마스터 블렌더로는 최초로 에든버러 대학 명예 박사학위 받았고요. 2018년에는 위스키 명예의 전당에까지 이름을 올렸거든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마침 태어난 고향도 글렌 드로낙 증류소가 있는 하일랜드 에버딘셔였고요. 달모의 리차드 패터슨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위스키를 접했다고 하는데, BBC 기사에 따르면 8살 무렵에 목감기에 걸렸는데 그때 할머니가 몰트 위스키를 넣은 핫토디 칵테일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 뒤로 틈만 나면 꾀병을 부려 싱글 몰트 핫토디를 마셨다고 해요. 이렇게 위스키와 함께 자란 레이첼 베리,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뒤에 1992년부터 스카치 위스키 연구소에서 일했는데요. 이때 레이첼 베리를 가르친 스승이 누구였냐면 카발란 편에서 소개해드린 위스키계의 아인슈타인 짐스완 박사였어요. 이렇게 세계 최고 전문가한테 3년간 특훈을 받은 레이첼 베리는 이후 글렌모렌지 회사에 입사했는데,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2003년부터 마스터 블렌더로 승격해서 여러 혁신적인 위스키를 탄생시켰어요. 천재 빌 럼스덴과 함께 만든 글렌모렌지 시그넷을 비롯해서 BTS 슈가가 좋아한다는 아드백 코리 브레칸 같은 게 레이첼 베리의 대표작인데요. 승승장구하던 레이첼 베리는 2011년 보모어로 둥지를 옮겼다가 2017년에 드디어 브라운 포맨으로 이적해서 빌리 워커가 남기고 한 오크통을 일일이 뒤져가며 글렌 드로낙 위스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니카 위스키 특집 영상에서 석탄 떼서 증류기 돌리는 요이치 증류소 모습 보여드렸죠? 이렇게 하면 보다 묵직한 스피릿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더 이상 이런 석탄 직접 가열은 하지 않아요. 비용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환경 규제가 심해서 거의 모든 증류소가 증류기 안에 뜨거운 증기를 흘려보내는 간접 가열로 바꿨고요. 글렌파 클라스처럼 직접 가열을 하는 것도 연료는 LPG를 쓰거든요. 자, 그런데 전통적인 석탄 직접 가열을 스코틀랜드에서 맨 마지막까지 고수했던 곳이 글렌 드로낙이에요. 정확히는 2005년 9월까지 석탄으로 증류기를 돌렸는데요. 그래서 글렌 드로낙 12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2017년까지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석탄 직접 가열로 만든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온 건 간접 가열로 생산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나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빌리 워커가 증류소 인수한 2008년 이후 글렌 드로낙은 한동안 라벨에 적힌 연수보다 훨씬 더 숙성된 위스키를 병입해서 제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뭐 품질을 올리려고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증류소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12년 제품 출시하려면 그로부터 12년 전인 1998년에 증류해서 오크통에 집어넣어둔 위스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1998년에는 증류소가 문을 닫았던 시기라서 단 한 방울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글렌 드로낙이 2010년에 시장에 내놓은 12년 제품은 증류소 가동 중단 이전인 1995년에 생산한 걸 병에 담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 2010년 출시된 12년은 라벨에는 12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5년 숙성 위스키였던 거예요. 간혹 글렌 드로낙은 구형, 신형 사이에 차이가 꽤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PD, 위스키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너무 쉽다. 오크톤 숙성. 맞습니다. 네, 이 얘기 정말 여러 번 했는데 숙성이 풍미의 최소 절반, 많게는 7, 80%까지 좌우한다고 했잖아요. 더구나 쉐리 위스키는 쉐리 풍미를 진하게 이끌어내야 해서 오크통의 중요성 더없이 큰데요. 쉐리 명가 글렌드로낙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오크통 숙성이에요. 제가 증류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오크통 가운데 80%가 쉐리 캐스크고 버번 캐스크 등 나머지는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특히 같은 쉐리 캐스크라고 해도 어떤 나무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매우 큰데 글렌드로낙은 미국산 참나무 아메리칸 오크로 만든 쉐리 캐스크는 아예 쓰질 않고 스페인산 참나무로 만든 스페니쉬 오크 캐스크만 고집하고 있는데요. 증류소 직원이 저한테 글렌드로낙이 비싼 캐스크 쓸 수 있는 건 그만큼 브라운 포맨이 잭 다니엘스를 많이 팔아서 돈을 우리가 아주 많이 벌기 때문이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렌드로낙 독특한 증류기로도 유명한데요. 모양이 꼭 색소폰 닮은 것 같죠? 그래서 증류소에서는 이걸 색소폰 증류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특이한 형태의 증류기에서 뽑아낸 스피릿이 스페니쉬 오크 쉐리 캐스크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깊고 묵직한 느낌의 위스키로 완성된다고 증류소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이제부터 테이스팅 해보려고 하는데 주라기 월드 단골 게스트쇼 팩토리바 박시영 대표님 다시 한번 모셨는데 제가 글렌드로낙을 워낙 좋아해서 주라기 월드 촬영 장소인 이 팩토리바에서 먹은 것만 해도 양동이 몇 개는 될 거예요 진짜. 팩토리가 이사를 하면서 팩토리 정으로 바뀌었잖아요. 박 대표님 느끼시기에 글렌드로낙의 인기 어느 정도예요? 글렌드로낙은 워낙 호불호가 별로 없죠. 그렇죠. 여전히 많이 찾고 계시고요. 다만 구하기가 어려워서 참. 그게 힘든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위스키 뭡니까? 글렌드로낙 15년입니다. 글렌드로낙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리바이벌이라는 이름이죠, 원래는. 네, 리바이벌. 맞습니다. 재고 상황에 따라 중단됐다 다시 나왔다 이 일이 반복이 돼서 15년 제품에 아예 그냥 우리는 부활했다. 리바이벌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캐스크는 옛날에는 100% 올로로소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는 PX 올로로소 섞어 쓰고 있죠. 일단 먹어보죠, 뭐. 이번에도 페어링이 있어요? 페어링이 있습니다. 오, 뭡니까? 맛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페어링한 안주는 포도입니다. 그냥 포도가 아닌데? 네네, 이거는 얼렸구나. 얼린 포도입니다. 씨 없는 포도를 얼려서 얼린 포도와 글렌드로낙 15가 네네. 이야. 이마트 같은 데 가시면 페루산이나 칠레산이 들어와 있어요. 위스키에도 탄닌이 있잖아요. 이거 특이하다. 네, 그러니까- 탄닌과 탄닌으로 대하는 거죠. 위스키를 살아있네요. 오, 요거하고 막 몇 마디 안에서 나온다. 터지죠. 피니시까지 팡팡 터지잖아요. 드시다 보면. 얼리니까 오히려 괜찮네. 네네. 와, 이로 자체가 커피나 뭐 다크 초콜릿 뭐 이런 풍미들이 좀 있잖아요. 약간 스파이시한 면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딱 넣으니까 그냥 확 올라가. 오히려 더 단맛도 조금 더 증가가 됩니다. 숙성 연수를 한 2년 올려줍니다 지금. 이런 포도 얼린 안주들이 의외로 위스키랑 잘 어울립니다. 신대륙 발견이네 이것도. 여름에는 특히 좋겠다. 네. 시원해가지고. 다음 테이스팅 하기 전에 네. 박 대표님이 느끼기에 글렌드로낙은 구형 신형 얘기 많이 나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스키도 마찬가지지만 드로낙도 역시 차이가 나긴 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빌리워커 버전은 조금 더 묵직하고 우디하고 찐득하고 색상도 조금 더 진하고 진한. 얼마 전에 레이첼 버전을 먹어봤는데 좀 섬세하고 가볍고 에어링이 충분히 된 느낌이었어요. 15년에 이어서 두 번째 위스키 18년 엘러다이스는 자기 창업자 이름을 내세운 제품인 거예요. 요거는 완전히 이제 올로로소만 쓰는 거죠. 향부터 한번 좀. 오크향 같은 게 많죠. 이거보다. 올로로소 쉐리의 텍스트 교과서네 진짜. 오. 색상도 보시면 조금 더 진해지고요. 진한 것 네네.
훨씬 너티향도 강해지고 베리향도 강해지고 1호가 밸런스 위주였다면 18은 이제 개성 있는 네. 향도 향이지만 피니쉬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 훨씬 피니쉬가- 길어지죠. 자, 요거는 어떤 아주랑 먹어야 됩니까? 18년은. 호두 전과입니다. 이 호두랑 아몬드를 저희는 메이플 시럽에 아, 구웠고요. 빨리 먹으면 안 돼. 아, 드세요. 먹어. 4번 깨물고. 이 기본적인 올로로 쉐리의 그 너티한 풍미 쫙 올려주고 단맛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입에서 완전 춤을 추고요. 그러면서 피니쉬가 정말 길어져요. 와, 따마. 이거 세다. 이거 한 번만 더. 네, 호두랑 한번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안에서 터지죠, 뭐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호두 아몬드 전과에 메이플 시럽이 결합된 거 네. 강추드립니다. 메이플을 따로 그냥 끼얹으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어 레인지 중에는 가장 고숙성 21년 팔러먼트가 의회, 국회란 뜻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왜 제일 고숙성에다가 팔러먼트라는 이름 붙였을까 증류소 가서 알았어요. 거기 물어봤더니 팔러먼트가 영국에서는 까마귀 떼라는 뜻도 있대요. 네네. 까마귀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모여갖고 정쟁하는 모습하고 비슷하대. 그래서 글렌드로낙 증류소 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까마귀 떼가 200년, 300년 전부터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네 증류소에 항상 머물고 있는 까마귀 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신기하네요. 그걸 또 이름으로 붙이는 게. 역시 PX하고 올로로소 같이 쓴 거죠. 특별히 워커 버전. 아이, 아, 아시겠지만 좋은 위스키는 굳이 안주가 없어도 된다. 안주가 없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빌리 워커 버전. 항에서 압도하고 저는 드로낙 오피셜 제품 중에 밸런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좀 달아요. 일단 향부터 좀 달라는 느낌이 확 드네, 이게. 맞습니다. 글렌드로낙 딱 얘기할 때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베리류인데 그 베리 중에서도 블랙베리 아니면 블루베리예요. 그러면서 되게 스파이시한 스파이시한 매력이 있네. 18이 약간 다크 초콜릿 느낌이었다면 얘는 약간 밀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 쪽의 느낌? 21년이 약간 18년하고는 좀 결이 확 다른 것 같아요. 보통 12랑 18이랑 먹고요. 15랑 15랑 21이랑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서 우디하고 약간 카카오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12랑 18을 드시고 스파이시하고 오일리하고 그러니까 너티하고 그런 걸 더 좋아하시면 15랑 21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먹고 나서 피니쉬를 느끼면서 사실은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위스키가. 오, 이거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오늘은 쉐리 병가 글렌드로낙을 탐험해 봤는데 박 대표님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행복하죠, 항상. 맛있는 것도 같이 마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얘기하니까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팩토리 정의 박시영 대표님과 마지막 한 잔만 더 하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 글렌드로낙 증류소에 직접 가서 바이알에 이만큼 담아온 위스키가 있어서 그거를 오늘을 박 대표님께 따라드리고요. 이게 1992년 빈티지의 포트 캐스크입니다. 27년 숙성. 달큰하겠네요. 아유, 포트 중에서도 루비. 네네.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얘는 글렌드로낙 1990 빈티지고요. 이야, 23년이고요. 23년. PX. PX. 오, 네네. 이것도 진하겠다. 네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네. 아, 오늘 훈훈하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달아. 맛있어.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근데 되게 부들부들, 되게 와, 부드러워요. 너무 만만치하게 맛있어요. 네. 와, 진짜 무슨 솜사탕이 그냥 절여져 있는 것 같아요.